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5일 새벽 3시 33분입니다. 요사이 진행 중인 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서 이 새벽에 방송을 합니다. 복잡한 것은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제가 그런 방향으로 쭉 지금 이 조갑제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조갑제닷컴에 올려져 있으니까 저 방송을 듣고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조갑제닷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치 붕괴를 막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른바 적폐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을 위한 시녀 노릇을 하고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상처를 준 점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살자가 속출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과 싸워온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을 집중적으로 괴롭힌 것은 용서받기 힘든 과오입니다. 그가 정치를 할 경우에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윤 총장이 지금 법치를 자유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으로 관리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면서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합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이 맞서는 구도하에서 그러면은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편을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립하거나 윤석열 편을 들어야 합니다. 헌법, 국가, 법치를 놓고 다투는 마당에 중립은 법치 파괴 편에 선다는 뜻이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윤석열 대결 구도에서는 윤석열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을 싫어하지만은 그러면 윤석열 편에 선다는 것은 인간 윤석열 팬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대표하고 있는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편을 든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겠다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윤석열을 밀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과 직무정지 조치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입니다.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부정하는 법치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불법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선고를 통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이런 불법 행위의 지속을 의미하고 있는 일종의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마저 불법한 징계를 추임한다면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불법적으로 몰아내려고 무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다가오는 수사의 칼날을 피해보려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덮었던 비리, 특히 문재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권 실세들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강하겠지만 대통령 보호가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문재인 부패 사건입니다. 줄이면 문패, 폐단할 때 패자, 문재인식 적폐 사건이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몇 사람의 부패와 부적을 덮기 위하여 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최고위급 국정농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몰아내면은 그는 저항을 지속할 것입니다. 여기에 여론, 언론, 검찰, 야당이 얼마나 힘을 보태느냐에 의하여 윤 씨의 운명뿐 아니라 정부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 분노는 어떤 식으로 표출될 것인가? 그 분노가 조직될 것인가? 흔히 정당을 조직된 여론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가오는 두 번의 선거에서 우위에 서게 됩니다. 윤석열이 저항을 지속하면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동시에 생길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후보군이 지금 매우 약하므로 윤석열의 높은 지지는 국민의 힘을 당기는 자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힘이 대안 인물을 키우지 못하면 윤석열 쪽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윤석열의 투쟁력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도 약해지면 그때는 그에 대한 권력의 공세가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도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 현상으로 검찰이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윤석열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잘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윤석열을 탄압하다가는 선거에 져서 정권을 잃겠구나라는 자각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자각하도록 여론이 등을 돌릴 것인가, 문재인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노무현과 박근혜 정권의 말기 예를 보면은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 집권 세력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정권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문 극성파와 비문 온건파 사이의 대결이 대권 경쟁과 겹치게 될 것입니다. 이낙연과 이재명 이외의 친문 세력 대안이 현재로는 애매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검찰에 대한 정권의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헌법 파괴, 문명 부정 세력과 싸우는 윤석열과 검찰을 지켜내는데 국민이 힘을 모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용기를 발휘해야 할까요? 독립운동, 김일성 남침 때 저항하겠던 용기, 그것은 목숨을 던지는 용기입니다. 뭐 그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어도 고문을 하거나 불법 연행이나 투옥을 할 수는 없는 정권입니다. 그런 일을 맡아 하는 비밀 경찰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용기와 부지런함으로도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써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